백제봉기. 고구려 봉기를 하다가 갑자기 백제봉기를 하는 까닭은 나라별로 따로 구분하려고 하였으나 지리적 관점에서 이해력을 높이려면 서로 영토의 교차 지점이 많기 때문에 연대별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기에 맞게 고구려 백제를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시조 온조왕. 기원전 19년에 고주몽이 죽자 기원전 18년에 온조가 왕위를 이었다. 고주몽은 동명국의 왕으로 있었다. 그러므로 온조왕은 직산으로 남하하기 전에는 동명국의 왕으로 즉위를 한 것이다. 고주몽이 기원전 58년에 졸본에 도착하여 정착을 하였지만 동명국의 왕위에 오른 것은 기원전 37년이다. 고주몽이 동명국의 왕위에 오른 과정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 졸본은 조선의 평안도 성천부이며 동명국은 평안도 평주 평산도호 부이다. 그리고 비류와 온조는 소선호와 고주몽 사이의 자식들로 추측이 된다. 소선호는 동명국 고무서왕의 자식으로 추측이 되는데 고무서왕은 동명왕 고두막한의 아들로서 기원전 59년에 갑자기 죽었다. 이후 고주몽이 기원전 37년에 동명국의 왕이 되었다. 그동안 동명국의 왕권을 소선호가 여왕으로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지리적 연구 결과로서 추측을 하자면 기원전 18년에는 유리왕이 즉위한 것으로 고구려 봉기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온조왕도 같은 시기에 고주몽의 대를 이어 즉위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동명국과 졸본의 비류국은 중부여 대소왕의 제후국으로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아주 의문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다. 온조왕의 즉위년 기원전 18년에 갑자기 온조는 하남 위례성으로 이동을 하였고 비류는 미추홀로 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원전 18년 5월까지만 하여도 동명왕의 사당을 지은 내용으로 보아서 천도의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왜 갑자기 형제가 흩어져 피난을 떠난 것인가 알 수가 없다. 기록상으로는 온조와 비류가 유리왕에게 양보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양보가 아니라 유리왕에게 축출당하였다고도 볼 수 있는 문제이다. 위리성은 충청도 직산 지역에 있는 성거산성이다. 직산으로 천도를 한 것이 아니라 산성으로 피난을 갔다고 짐작이 되는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웅천연의 좌표는 북위 35, 16 59.2, 통경 138, 35 09.9이다. 웅천연은 랑랑국의 서쪽에 있는데 역사를 조작하면서 경상도 김해 근처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웅천연은 대방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으며 요동태수 공송강에 의하여 대방군이라는 자치군연을 설치한 곳이다. 이렇게 바다를 건너 떨어진 비류백제와 내륙의 온조백제가 별도로 존재한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하나의 국가로 만들고 해외의 비류백제의 기록을 삭제하거나 조작을 하여 온조백제에 포함을 시켜 놓았다. 온조왕 원년 기원전 18년 여름 5월에 동명왕의 사당을 세웠다는 대목에서 기원전 19년에 고주몽이 사망하였으므로 아마도 고주몽의 사당으로 여겨지는데 고주몽은 동명왕이 아니라 동명성왕이다. 동명왕 고두막한과 동명성왕 고주몽을 같은 것으로 만들었는데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 사당의 위치는 알 수 없지만 평주 중화현 용산에 동명성왕묘가 있다. 그 근처에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동명성왕묘의 좌표는 북위 34, 59, 17.5, 동경 109, 28, 04.8이다. 온조왕 제위 2년 기원전 17년 봄 정월에 왕이 여러 신하에게 말하기를 말갈은 우리의 북쪽 경계와 잇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용감하고 속림수가 많으니 마땅히 병장기를 수선하고 양곡을 쌓아두엄 아가 지킬 계획을 세워야 한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위례성의 북쪽에는 대소왕의 중부여가 있고 서북쪽에는 유리왕이 있는 동명국의 강역이다. 말갈이 동명국과 부여를 넘어서 침략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영안도에 있는 비류백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니추홀의 동쪽에는 낭랑국이 붙어 있고 서쪽의 명주 하슬라주와 영주에는 그 당시 말갈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된다. 온조왕 제위 4년 기원전 15년 가을 8월에 낭랑에 사신을 보내 우호를 닦았다. 여기서 낭랑은 낭랑국을 말하는 것으로 남옥저 지역이다. 최리인 낭랑국이며 서기 32년 고구려 호동왕자에게 정벌당한 낭랑국을 말하는 것이며 한반도에서는 찾을 수 없는 지명이다. 온조왕 제위 8년 기원전 11년 봄 2월에 말갈에 적병 3,000명이 와서 위리성을 포위하자 왕이 성문을 닫고 나가 싸우지 않았다. 열흘이 지나자 적은 양식이 떨어져 돌아갔다. 이에 왕이 날랜 군사를 뽑아 대부현까지 쫓아가서 한 번에 싸워 이겼는데 죽이거나 사로잡은 자가 500여 명이었다. 이 대목에서는 비류백제와 온조백제의 전쟁을 혼합하여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례성은 충청도 직산에 있는 것으로서 위례성을 침략한 것이 사실이라면 말갈이 아니라 동명국 유리왕이 침략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유리왕의 위례성 침략으로 인하여 중부여 대소왕과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대소왕이 동명국 유리왕을 정벌하게 되었고 결국 유리왕은 북쪽의 국내성으로 천도를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말갈과의 전쟁은 비류백제 지역에서의 싸움으로 판단되며 이 시기부터 말갈을 몰아내고 한수 지역을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여는 대부도로 판단된다. 미추홀에서부터 시작하여 한수 지역을 장악하고 서쪽 당끝 대부도까지 쫓아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대부연의 좌표는 북위 32, 41, 36.0, 동경 128, 50, 42.0이다. 그리고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한수가 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반도 역사를 만들면서 한수를 한강으로 조작을 하였으며 지금 한반도 서울은 심주이고 심양이라는 곳이다. 그래서 한강으로 알고 있는 하천은 심하이며 또 다른 이름으로 호루아 혹은 호나라는 강이다. 신증 동국여 지승남 지리지나 혹은 실록에서 한강이 서호와 동호를 찾아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동호와 서호는 한수를 나누어 동쪽에 있는 큰 호수 같은 바다를 동호라고 하고 서쪽에 있는 것을 서호라고 하는데 그것만 이해하여도 한수가 강이 아니라 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의 한반도 한강에서는 서호와 동호를 찾을 수도 없으며 존재하지도 않는다. 온조왕 제위 8년 기원전 11년 가을 7월에 마수성을 쌓고 병산책을 세웠다. 그리고 낭랑국과 우호 관계를 단절하였다. 낭랑태수라는 표현은 잘못되었고 조작되었다. 낭랑국왕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수성과 병산책이 서로 근처에 있는 것으로 조작을 하였는데 사실은 마수성은 직산의 동북쪽 충청도 진천군에 있으며 마수성의 어원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말의 형상을 가진 바위가 있어서 그곳을 마수성이라고 하며 신증 동국여지 승남 직사년 편에서는 마음을 규류함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말의 형상을 하고 있던 바위를 변조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마수성의 좌표는 북위 31, 51, 05.3, 동경 113, 17, 31.6이다. 그리고 지리지 천안군 편에서는 마수성을 왕자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마음이 있어서 마점사라는 사찰이 있으며 마수성의 중앙에는 고려 태조 왕건의 사당을 세웠다. 마수성이 충청도 진천현에 위치해 있는데 지리지도 조작을 하여 직산과 천안에 있는 것처럼 지형지물을 분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병산책은 비류백제 지역인 미추홀 웅천에 있다. 그것에 대한 증거는 신증 동구겨지 승남 경상도 웅천현 편을 찾아보면 웅천현의 별칭이 병산이고 웅천현에 웅산과 병산이 같이 있다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다. 병산책을 세운 이유는 랑랑국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철책으로 짐작된다. 병산의 좌표는 북위 35, 14, 20.5, 동경 138, 47, 41.2야. 병산의 북쪽에 화산이 있는데 지리지와 실록에서는 화산을 삼각산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서에서 화산의 한자를 꽃화자를 사용하여 화산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작된 것이고 화산은 불화자를 사용하는 것이 진실이다. 지리지와 실록에 나타나는 화산은 모두 이곳을 가리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온조왕 제위 10년 기원전 9년 가을 9월에 왕이 사냥을 나가서 신비로운 사슴을 잡아 마한에 보냈다. 마한의 치소는 월지에 있으며 조선의 지명으로는 충홍도 홍주목이다. 배달국에서 당군 왕검이 사만을 나누면서 마한의 치소가 된 곳이다. 아직도 홍주목에는 치우천왕의 묘가 존재하고 있다. 한때 중국의 오나라 강역으로도 있었다. 잠시 중국의 영토가 된 이유는 주나라의 침입으로 점령당하고 오나라의 영역이 되었던 것이다. 중국과 조선의 국경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중국과 조선의 지배를 번갈아 당해온 지역이다. 백제가 망하고 당나라의 영토가 되었지만 후백제가 일어나 다시 조선의 영토가 되었다. 마한의 치소 홍주목의 좌표는 북위 25, 0305.9, 동경 102, 42, 07.1이다. 지금의 중국 군밍시이다. 중마한은 동명국 지역에서 번안왕으로 있던 기준이 연나라 위만에게 쫓겨서 남하하여 정착한 충청도 익산을 중마한이라고 한다. 중마한 익산의 좌표는 북위 27, 43, 06.7, 동경 109, 11, 16.0이다. 온조왕 제위 10년, 기원전 9년 겨울 10월에 말갈이 북쪽 경계를 노략질하였다. 왕이 군사 200명을 보내 곤미천가에서 막아 싸우게 하였다. 우리 군사가 거듭 패배하여 청목산에 의지해서 스스로를 지켰다. 왕이 친히 정예 기병 100명을 이끌고 봉현으로 나가서 구원하니 적들이 보고서 곧 물러갔다. 왕이 친히 정예 기병 100명을 이끌고 봉현으로 나가서 구원하니 적들이 보고서 곧 물러갔다. 이 대목에서 곤미천과 청목령은 개성부의 북쪽에 있다. 그렇다면 비류백제가 한수 일대를 장악하고 더 나아가서 좌원 지역인 한반도를 완전히 정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곤미천은 연안도 호부의 남쪽에 흐르는 강이다. 곤미천 강가에는 건안성이 강을 따라 설치되어 있다. 곤미천의 좌표는 북위 40, 영륙 22.9, 동경 124, 22, 52.3이다. 그리고 청목령은 연안부에서 개성부로 진입하는 고개이다. 청목령의 좌표는 북위 40, 영이 10.6, 동경 125, 07, 43.4이다. 봉현은 봉황성을 말하는 것이고 봉황은 안시를 뜻하는 것이다. 안시성이 있는 곳은 고대의 해성이라고 불렸으며 조선의 지명으로는 홍원현이다. 그런데 청나라의 영토가 되면서 봉천부 해성현으로 바뀐다. 봉현의 좌표는 북위 38, 54, 42.5, 동경 121, 35, 48.3이다. 지리적 연구 결과로 나타나는 백제의 강역으로 감안하자면 온조백제와 비류백제는 구분되어야 하고 비류백제의 성장 역시도 온조왕의 치적으로 삼국사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만 비류백제의 국왕비류가 죽은 것이 아니라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짐작이 된다. 하지만 조작된 삼국사기의 내용은 비류백제를 통치한 비류왕은 비추홀의 백성을 온조에게 귀부하고 자살한 것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조작한 이유는
한반도라는 제한된 영토에서 온조 백제와 비류 백제 두 개의 백제가 존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조작하여 한 개의 백제로 만들었다고 짐작이 된다. 그래서 고구려 대무신왕이 서기 32년 낙랑국을 정벌하면서 비류 백제에 대한 침공 사실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낙랑국을 정벌하려면 한반도와 한수 지역에 있는 비류 백제를 거쳐야만 하는데 그러한 사실은 기록되지 않았고 오직 낙랑국 정벌 사실만 기록하고 있다. 그 이유가 비류 백제의 존재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온조왕 제위 11년 기원전 8년 여름 4월에 낙랑이 말가를 시켜 병산책을 습격하여 무너뜨리고 100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병산책은 미추홀 웅천에 있다. 그러므로 낙랑과 웅천의 경계에 있는 것이 병산책인데 말가를 시켰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웅천 북쪽 지역에 말가린들이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온조왕 제위 13년 기원전 6년 여름 5월에 왕이 신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나라의 동쪽에는 낙랑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어 번갈아 우리 강역을 침공함으로 편안한 날이 적다. 하물며 유사히 요망한 징조가 자주 나타나고 국모께서 돌아가셨다. 형세가 스스로 편안하지가 않으니 장차 반드시 도읍을 옮겨야겠다. 내가 어제 순행을 나가 한수의 남족을 보니 땅이 기름짐으로 마땅히 그곳에 도읍을 정하여 오래도록 편안한 계책을 도모해야 하겠다. 이 내용은 온조 백제의 기록이 아니라 비류 백제의 기록이다. 낙랑과 말갈의 사이에 끼어 있는 비추홀에서 벗어나 서쪽으로 이동을 하여 한수 근처로 천도를 하는 내용이다. 한수의 남족이라고 하였지만 한수의 동북쪽에 천도를 한 것이고 그곳은 조선의 지명으로 양주이다. 한반도 역사를 만들면서 양주를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조작을 하였지만 사실은 양주는 강릉 지역과 함께 양강도라고 불리던 곳이다. 그리고 천도의 이유는 말갈과 낙랑의 침략에 대한 우려보다도 미추홀에서 서쪽으로 말갈을 몰아내고 또한 좌원 지역인 한반도까지 진출함으로써 나라의 중심 지역으로 도읍을 옮겼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대목의 기록은 온조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비류 백제에 대한 내용이다. 온조왕 제위 13년 기원전 6년 가을 7월에 한산 아래로 나아가 목책을 세우고 위례성에 민호들을 옮겼다. 위례성은 성거산에 있는 산성이다. 아마도 산성에서 직사년으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직사년에는 온조왕의 묘가 있으며 신증 동구겨지 승남 충청도 직사년편을 찾아보면 직사년이 온조왕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위례성의 좌표는 북위 31, 29, 13.5, 동경 112, 58, 38.6이다. 직사년의 좌표는 북위 31, 10, 23.2, 동경 112, 35, 13.8이다. 그리고 한산을 남한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직사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성거산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성거산이라는 이름 역시도 믿을만 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성거산이라는 이름이 조선의 여러 곳에서 등장하기 때문이다. 하여튼 남한산은 일장산이라고도 하는데 아마도 일자로 길게 뻗어 있어서 그렇게 이름 지어진 것으로 추측이 된다. 남한산에 있는 산성으로서 남한산성의 좌표는 북위 31, 48, 17.6, 동경 114, 영사 39.0이다. 한반도 역사에서는 남한산성을 경기도 광주에 있는 것으로 조작을 하였지만 조선의 남한산성은 충청도 충주의 남쪽에 있는 산이다. 비류는 미추홀에서 양주로 도읍을 옮기고 온조는 위례성에서 직사년으로 도읍을 옮겼는데 그 시기와 지리적 관점에서 볼 때 비류왕이 아주 번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비류왕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서 온조왕도 위례산성에서 직산년으로 도읍을 옮긴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온조왕 제위 13년 기원전 6년 8월에 마한에 사신을 보내 도읍을 옮긴다는 것을 알리고 마침내 강역을 구획하여 정하였다. 북쪽으로는 폐하에 이르고 남쪽은 옹천을 경계로 삼으며 서쪽으로는 큰 바다에 닿고 동쪽으로는 추양에 이르렀다. 폐하는 평안도 평양의 대동강 하류를 말하는 것으로 동명국과 경계를 한다는 것이다. 폐하의 좌표는 북위 34, 36, 27.6, 동경 110, 41, 20.0이다. 폐강은 평양의 대동강과 평주의 삼지강이 저탄에서 만나서 폐강이 되고 동쪽으로 흘러서 송악군을 지나 바다로 들어간다. 그리고 남쪽으로 옹천을 경계라고 한 것은 비류백제의 강역으로서 미추홀 옹천의 동쪽인 앙랑국이다. 낭랑국이 주양이다. 주양은 우수주이며 우두산이 있어서 우수주라고 불렀다. 그리고 우수주를 춘천에 있는 것으로 조작을 하였는데 우수주는 춘천에 속혀는 맞지만 해외에 있는 월경지이다. 우두산의 좌표는 북위 36, 13, 34.0, 동경 140, 06, 04.6이다. 우두산을 소시몰이라 하는 것도 지금의 일본말로 읽혀지는 것이 우연인 것은 아니다. 지리적 확인 결과 이 기사의 대목은 온조백제와 비류백제의 강역을 혼합하여 기록한 것이다. 온조왕 제위 14년 기원전 5년 가을 7월에 한강 서북쪽에 성을 쌓고 한성의 백성들을 그곳에 나누어 살게 하였다는 기록은 비류왕이 한수의 동북쪽 양주에 성을 쌓고 충청도 직산 온조의 백성을 나누어 양주에 이주시켰다는 내용이다. 온조왕 제위 17년 기원전 2년 봄에 낭랑이 쳐들어와서 위해성을 불태웠다. 라는 기록은 조작된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위례성에서 직산으로 이주한 시기가 기원전 6년이다. 온조왕은 위례성에 있지도 않고 또한 낭랑이 바다를 건너 침략할 위치도 아니다. 그러므로 낭랑이 침략한 곳은 비류백제의 양주성으로 짐작된다. 온조왕 제위 18년 기원전 1년 겨울 10월에 말갈이 갑작스레 습격해왔다.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칠중하에서 맞서 싸워서 추장 소모를 사로잡아 마한에 보내고 나머지 적들은 모두 구덩이에 묻어버렸다. 칠중하는 파주의 홍제천과 임진년의 임진강이 만나서 적성현 서쪽에서 칠중하가 된다. 그리고 추장 소모를 잡아 마한에 보냈다고 하는데 마한이 아니라 중부여의 대소왕에게 보낸 것으로 판단된다. 칠중하가 있는 파주는 마한의 지역이 아니라 대소의 중부여 지역이다. 그러므로 침입한 적장을 마한에 보낼 이유는 없다. 지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동명국 유리왕이 중부여를 침략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 서기 13년 대소왕이 고구려 유리왕을 정벌하게 되는 원인의 하나로 여겨진다. 칠중하의 좌표는 북위 34, 42, 43.6, 동경 112, 54, 40.6이다. 적성현의 좌표는 북위 34, 46, 44.4, 동경 113, 25, 04.6이다. 지리지와 실록에서도 적성현이 고구려의 칠중성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파주목의 좌표는 북위 34, 41, 12.4, 동경 112, 28, 29.4이다. 임진강이 가장 유명한 명승지로서 장경석벽이 있는데 장경석벽은 임진강을 따라 암벽이 길게 뻗어 있으며 암벽에는 승려들이 기거하는 석굴들이 산재해 있다. 장경석벽의 좌표는 북위 34, 33, 10.1, 동경 112, 28, 12.0이며 석벽 아래로 흐르는 강이 임진강이다. 온조왕 제위 18년 기원전 1년 11월에 왕인 앙랑의 우두산성을 습격하려고 구곡에 이르렀으나 큰 눈을 만나 곧 돌아왔다.
우두산의 위치는 앞서 표시를 하였고 구곡의 위치는 알지 못하지만 우두산의 계곡으로 짐작이 된다. 이 기사의 대목에서 중요한 사실은 낭랑에 우두산성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 역사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두산은 춘천에 있고 춘천이 낭랑이라는 것인데 정말 그럴까? 하지만 춘천이 낭랑국이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조작되었고 지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온조왕 제위 22년 서기 4년 가을 8월에 석두성과 고목성에 두 성을 쌓았다. 석두성은 상령군에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래서 상령군의 근처를 찾아보았으며 산령군의 북쪽에 석고지라는 장소가 있는데 석고진 바위가 뿔같이 솟아나서 석고지라고 한다. 아마도 석고 아래에 성을 쌓고 석두성이라 하지 않았나 짐작해본다. 석고지 있는 곳을 묵사동이라 하는데 조선에서 아주 유명한 명승지이다. 석고제 좌표는 북위 35, 25, 57.7, 동경 113, 22, 55.4이다. 석고지를 통하여 말갈족이 침입하는 경로가 될 수 있는 지형을 가지고 있다. 고목성은 연천군에 있다는 설이 유력하지만 어디인지는 찾기가 힘들다. 그리고 고목성이 연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연천군의 좌표는 북위 35, 18, 26.9, 동경 113, 55, 15.3이다. 상령군의 좌표는 북위 35, 15, 56.9, 동경 113, 12, 07.7이다. 이 기사의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석두성의 위치가 중부여 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대소왕의 영토이다. 그렇다면 대소왕의 기록을 온조왕의 치적으로 조작을 하였거나 아니면 온조왕이 충부여 대소왕의 제후국 또는 국방에 관한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침략에 대한 대비는 서쪽의 유리왕의 침략을 우려해서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도대체 유리왕과 중부여 대소왕과의 관계가 온수지간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온조왕 즉위 22년 서기 4년 9월에 왕이 기병 1000병을 거느리고 부연 동쪽에서 사냥하다가 말갈에 적병을 만나 한번 싸워 격파하고 생구를 사로잡아 장수와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기사의 주석에서 부연을 평강현이라고 한다. 그리고 생구는 포로를 가리킨다. 그런데 말갈인지 동명국의 유리왕 세력인지는 구분하기가 어렵다. 평강현 역시도 중부여 대소의 강역이다. 그래서 온조의 기록이 아닌 것을 조작하였듯이 동명국의 군사를 말갈로 조작하였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평강현의 좌표는 북위 35, 29, 43.1, 동경 112, 51, 31.2야. 한반도에서는 평강현을 강원도에 배치를 하였는데 조선의 강역으로 보면 경기도와 평안도의 경계에 있다고 보여진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서기 4년 겨울에 유리왕이 국내성으로 천도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온조왕 제위 24년 서기 6년 가을 7월에 왕이 웅천책을 세우자 마한왕이 사신을 보내 나무라며 말하기를 내가 동북쪽 땅 백리를 대어주어 살게 하였더니 이제 마한의 영토를 침범하여 국경을 정하니 참으로 무례하다고 꾸짖는 내용이다. 그런데 웅천책은 온조 백제의 직상 근처에 있지 않으며 비류 백제의 낙랑국 근처 웅천현에 있다. 조작된 기사이다. 웅천책은 미추홀 웅천현에 있으며 마한과는 관계가 없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낙랑국이 나무라는 내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미 낙랑국에 우두산성을 정벌한 내용이 있으므로 낙랑국과 관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면 마한의 동북쪽에 위치한 충청도 직산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그곳에는 옹천책이 없다. 그러므로 옹천책이 아니라 다른 이름의 목책을 세웠다고 보아야 한다. 옹천책의 좌표는 북위 35,
12 47.9, 동경 139, 영영 32.2이다. 좌표의 지점은 웅천책의 지휘소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다. 웅천책은 아마도 웅산의 정상에서부터 국경을 정하여 목책을 세웠다고 추측이 된다. 웅산에 있는 솟아나는 샘을 웅천 혹은 웅지라고 하는데 이 못의 이름으로 인하여 웅천현이 되었다. 하지만 지리지와 실록에서는 한자를 조작하여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었다. 웅천은 하천이 아니라 옹천의 한자가 바른 것이다. 아마도 곰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추측이 된다. 곰에 대한 우리의 역사 속의 유래를 설명하자면 고대 배달국 시절에 환웅께서 웅시족을 교화시켜 배달국 백성으로 만든 것이 이곳 일본열도의 민족을 말하는 것이다. 즉 웅시족은 일본열도의 맥족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호족은 조선 본토에 있는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하였고 이곳 웅시족의 사람들을 본토로 이주시켜서 성읍을 이루고 살았다는 것이 고대사의 설명이며 지금의 일본 열도가 웅시족의 고향이며 조선의 원류라는 것이다. 온조왕 제위 25년 서기 7년 봄 2월에 왕궁의 우물물이 갑자기 넘치고 한성의 민가에서 말이 소를 낳았는데 머리 하나에 몸은 둘이었다. 일자가 말하기를 우물물이 갑자기 넘친 것은 대왕께서 우뚝 일어날 조짐이요. 소가 머리 하나에 몸이 둘인 것은 대왕께서 이웃나라를 병합할 징조입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마침내 진앙과 마한을 병탄할 마음을 가졌다. 여기서 한성이라 한 것은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한성은 국내성 인천의 서쪽에 있으며 북평양이다. 한성의 좌표는 북위 39, 54, 56.6, 동경 116, 23, 27.4이다. 좌표의 궁궐은 조선의 명예궁이다. 이곳은 유리왕의 국내성 서쪽에 위치해 있는데 백제의 강역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기사에서 한성은 비류 백제의 양주와 온조 백제의 직산을 합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두 개의 백제 수도를 설명할 길이 없어서 한성으로 조작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리고 진안의 설명에 있어 주석에서 진나라 사람들이 망명을 해와서 이룬 마을이라 진안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다르다. 진안은 한나라의 진번군이 설치된 곳이다. 한나라에 진번군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위만의 세력이 점거를 하고 있었다는 방증이 되는 것이다. 진번군이 설치된 지명은 조선의 경상도 김해도호부로 추측이 된다. 김해도호부의 좌표는 북위 32, 영삼 43.6, 동경 118, 47, 33.4이다. 김해 김수로 왕은 고조선의 민족이 아니라 흉노의 김일제의 후손으로 판단이 되고 김씨 전체가 흉노 김일제의 후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한나라의 진번군이 설치됨에 따라 경상도 김해 지역의 관리를 하러 내려온 사람들이거나 한나라 이전의 위만 세력인 흉노족들이라 추측이 된다. 하지만 기원전의 가야 역사는 모조리 삭제되었고 김수로가 김씨의 시조로 시작하는 역사만 남아있다. 이러한 역사 조작은 김부식과 같은 사람들이 시작하고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한반도 역사에서는 김해를 부산의 서쪽에 붙여 놓았지만 조선의 김해는 경상좌도에 속하는 것으로 동해 쪽에 있다. 그리고 지금의 일본열도와 김해를 포함한 경상도 지역을 차지하고 조선에서 독립한 일본은 김해를 관부라고 하였으며 일본어로 시모노세키이다. 이렇게 일본이 건국된 것은 김춘택의 아들 영조의 기행적인 국가 운영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결과 조선은 망하고 백성은 한반도로 쫓겨난 것이다. 요즘 중국이 대만을 흡수 합병하려는 사안에 대하여 일본이 나서서 대만 흡수를 반대하며 길길이 날뛰는 이유를 모두가 잘 모를 것이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에 있어서
왜 일본이 이렇게 격앙된 모습을 보이는지 역사를 알기 전에는 이해하기 어렵다. 대만은 조선의 울릉도이다. 그런데 조선에서 독립한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가 태평양 전쟁의 패전으로 그 영토를 빼앗기고 일본 열도로 물러나야 했다. 그래서 조선의 영토를 가지고 지금 중국과 일본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역사적 사실을 한국만 모르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을 움직이는 그림자 세력들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서로가 언급할 수가 없다. 만약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대만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게 된다면 중국과 일본은 공멸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그림자 세력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 누구나 쉽사리 이 역사적 사실을 밝히고 싶지도 않지만 이들의 삼각관계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조작된 역사는 모두 무너지고 중국과 일본은 붕괴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흡수하려면 일본과 미국의 동의 없이는 대만을 강제로 흡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만과 중국의 전쟁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삼국사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한의 지역은 아주 광범위하다. 김해 지역의 진안과 남해 바닷가 쪽의 변환을 제외한 전라도 전체와 충흥도, 충청도, 경상도를 포함하고 있다. 온조왕 제위 26년, 서기 8년 겨울 10월에 왕이 군사를 내어 겉으로는 사냥을 간다고 말하면서 몰래 마한을 습격하여 마침내 그 구급을 병합하였다. 오직 원산성과 금연성 두 성만은 굳게 지켜 항복하지 않았다. 이 기사 내용에서 구급이 어느 지명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마한국의 불특정 다수의 마을로 추측이 된다. 그리고 본문 주석편에서 원산을 용궁현으로 비정을 하였다. 경상도 용궁현에는 원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전에는 축산으로 불렸다고 한다. 지리적으로 진안의 경계에 있으며 진안에 복속되기 전에 온조가 병합하려고 한 내용으로 타당한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용궁현의 좌표는 북위 31, 영삼 17.3, 동경 116, 56 45.8이며 원산의 좌표는 북위 30, 41 33.6, 동경 117, 05 05.7이다. 원산은 용궁현의 남쪽 하풍진이라는 4단급의 군부대 동쪽 낙동강변에 있다. 그리고 금연성은 주속편에서 충청도 전해현으로 비정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전이현에 금성산성이 있어서 그것을 금연성이라 하였다고 추측이 되지만 그것은 금성산성이 아니라 운주산성이다. 지리지에서 운주산성을 금성산성으로 조작을 한 것이다. 그래도 전이현의 위치를 알리고 넘어가겠다. 전이현의 좌표는 북위 30, 12 21.1, 동경 115, 01 38.7이다. 금성산성이라고 조작한 운주산성의 좌표는 북위 30, 00 51.7, 동경 114, 58 21.4이다. 신증 동국여지 승남 충청도 전해현편을 찾아보면 전해현과 영기현을 합쳐서 정기현이라고 행정 개편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렇다면 진짜 금성산성이 어디인가 찾아보았다. 실록의 기록에서는 금성산성인 아주에 있다고 하였다. 나주의 북쪽에 금성산이 있다. 금성산의 좌표는 북위 24, 0702.2, 동경 114, 09 49.2야. 그렇다고 금성산성이 있는 나주가 금연성이라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변환 지역인 포상팔국의 경계에 있는 산성으로 확인되었으며 변환의 영토가 되기 전에 온조가 장악하려는 위치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성산성이 금연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주의 좌표는 북위 23, 11 27.5, 동경 113, 0 69.1이다.
나주는 중국과 외의 교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며 대단한 거업이다. 나주의 주위에는 지도와 같이 밀집하게 도시들이 모여 있다. 나주 관할에 아주 중요한 시설로서 완도에 청해진이라는 사단급의 군부대가 있으며 지금의 홍콩섬이 조선의 검은섬 검은도이다. 완도는 반을 갈라서 서쪽은 해남현에 속하고 동쪽의 반은 강진현에 소속되는 아주 특이한 행정구역이다. 완도 청해진의 좌표는 북위 22, 15, 18.9, 동경 113, 54, 22.6이다. 온조왕 제위 27년, 서기 9년 여름 4월에 원산성과 금연성이 항복하였다. 그 백성들을 한산 북쪽으로 옮기니 마한이 드디어 멸망하였다라는 기사는 완전히 조작된 거짓말이다. 지금까지의 지리적 탐구에서 온초가 마한에 대한 침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직 진앙과 변한의 경계를 지키기 위한 마한의 방어막으로 영토를 지켰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온조왕 제위 27년 서기 9년 가을 7월에 대두산성을 쌓았다. 대두산성의 위치를 주석편에서는 아산에 있는 영인산성이라고 추측을 하였는데 잘못 추측한 것으로 보인다. 이름도 비슷하지 않을 뿐더러 아우렁 계연성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대두산성이 평택현의 서쪽에 있는 산성이라고 추측을 하였다. 평택현의 좌표는 북위 30, 40, 39.6, 동경 104, 영사 11.9이다. 평택현을 하파련이라고도 하는데 8개의 하천이 읍내를 통과하므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런데 평택현 서쪽에 산성으로 보이는 곳이 여러 개가 있어서 한 곳을 지정하지 못하겠다. 하지만 서쪽으로 거대한 산맥을 경계로 하여 중국과의 국경선이다. 아마도 중국의 침략을 대비하여 성을 쌓은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리고 온양군의 탕정성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침략과 고구려의 침략을 대비한 산성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지리지에서 온양을 탕정군이라고 하였으며 이곳을 온양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신증 동국여지 승남 온양군 편을 살펴보면 배방산에 대한 설명이 있다. 배뱅산은 산성이 있으며 산마루에 4개의 봉우리가 똑같이 대치하고 있어 가장 기이한 광경을 이루고 있는데 이를 속칭 과암봉이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선의 모습이 지리지에서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서 분명히 배방산이라고 확신을 한다. 그리고 온양에는 임금이 이용하는 온천과 궁궐이 있다. 이러한 지형 지물이 일치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곳을 온양군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온양군의 좌표는 북위 31, 30, 45.1, 동경 104, 43, 10.8이다. 온양온천의 좌표는 북위 31, 47, 06.5, 동경 104, 44, 11.4이다. 임금이 사용하는 별도의 욕탕과 별궁이 있다. 대방산의 좌표는 북위 31, 54, 39.8, 동경 104, 48, 28.8이다. 이러한 산은 한반도 온양에서는 찾을 수도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지리적 확인의 결과 온조왕은 마한을 정벌한 것이 아니라 마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다시 평가해야 한다. 온조왕 제위 31년 서기 13년 봄정월에 나라 안에 민호들을 나누어서 남부와 북부로 삼았다는 내용은 조작된 거짓말이다. 서부의 옴조백제와 동부의 비류백제로 나누어진 것이다. 서기 13년은 중부여 대소왕이 건재하였고 고구려 유리왕은 동명국에서 북쪽 인천 국내성으로 천도를 한 이후이다. 온조왕 제위 34년 서기 16년 겨울 10월에 마한의 옛 장수 주군이 우곡성을 근거로 삼아 반란을 일으켰다. 왕이 친히 군사 5천 명을 거느리고 이를 토벌하였다. 주군이 스스로 목매어 죽자 그 시체에 허리를 베고 그의 처자도 아울러 죽였다. 이 기사 내용에서 주군이 마한의 장수라고 하였는데
조작된 거짓말로 판단된다. 백제봉기 다루왕 29년 서기 56년 조에도 왕이 동부에 명하여 우곡성을 축조해서 말갈에 대비하게 하였다는 기사가 나온다. 분명히 오곡성은 동부라고 기록하고 말갈을 대비한다고 하였다. 그 말인즉 우곡성은 마항과는 관련이 없는 비류백제 지역에 있다는 것이다. 온조왕 제위 36년 서기 18년 8월에 원산성과 금연성의 두 성을 수리하고 고사부리성을 쌓았다. 고사부리성은 전라도 고부군이다. 고사부리성의 좌표는 북위 25, 14, 16.2, 동경 110, 10, 30.1이다. 온조왕 제위 40년 서기 22년 가을 9월에 말갈이 술천성을 쳐들어왔다. 술천성은 고구려의 지명이다. 조선의 지명으로는 천령현이다. 본래 여주가 술천성의 속현이었는데 조선에 들어서는 그와 반대로 여주에 술천성을 포함시키고 여주묵으로 하였다. 천령현에는 세종대왕의 능이 있다. 경기도 지역의 여러 군, 현들은 산이 없는 평지에 위치해 있어서 대부분 해자를 구축하여 산성을 대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술천성의 좌표는 북위 34, 22, 54.9, 동경 115, 36, 36.3이다. 여주목의 좌표는 북위 33, 52, 23.3, 동경 115, 46, 13.4이다. 그런데 술천성에 말갈이 쳐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서기 22년은 중부여 대소왕이 봄 2월에 고구려 대무신왕의 장수교유에 의하여 전장에서 사망하였다. 그러므로 말갈이 아니라 고구려의 대무신왕이 술천성 북쪽에서 대소왕을 죽이고 남하하여 술천성까지 침략하였다고 판단이 된다. 말갈 쪽과 함께 침략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침략의 주체는 고구려라고 보아야 한다. 온조왕 제위 40년 서기 22년 겨울 11월에 말갈이 또 부연성을 습격하여 100여 명을 죽이고 약탈하니 왕인 할렌 기병 200명에게 명하여 이를 막아 치게 하였다는 내용에서 앞선 9월 달에 술천성 침략에서 함락되지 않고 방어를 잘하였다고 추측이 된다. 부연성의 위치는 조선의 평강현이라고 앞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겠다. 온조왕 제위 43년 서기 25년 가을 8월에 왕이 아산 벌판에서 5일 동안 사냥하였다. 아산은 충청우도에 속한다. 아산군의 좌표는 북위 29, 30, 55.4, 동경 106, 12, 54.8이다. 온조왕 제위 43년 서기 25년 겨울 10월에 남옥도의 구파에 등 20여가 과부양으로 와서 귀순하니 왕이 이들을 받아들여 한산 서쪽에 안치하였다. 여기서 남옥전은 낙랑국이다. 부양으로 귀순하였다고 하는데 부양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 단지 짐작하자면 남옥저에서 배를 타고 귀순하였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 항해를 하여 부산에 도착한 것으로 추측을 하였다. 부산은 별칭이고 정식 명칭은 진유현이다. 지리지에서는 진유현을 경기도에 붙여 놓았지만 등주 안변부 관할에 있다. 진유현 근처에 있는 동평현과 부산의 명칭은 경상도 동래현 근처에 있는 것으로 조작을 하였다. 부산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유는 산의 모습이 밥하는 가마솥같이 가끔 연기가 나기도 하여 부산이라 하였다고 지리지에서 기록하고 있다. 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 등주 안변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일제시대 부산과 하관 혹은 상관이라고 하여 경상도 김해 지역을 왕복하는 정기 여객선이 있었고 관 정기선의 출발지인 부산이 경상도가 아니라 이곳 등주 안변부에 있으며 이곳이 진짜 부산인 것이다. 부산의 좌표는 북위 31, 34, 42.0, 동경 130, 39, 42.5이다. 이 산으로 인하여 진유현과 동편현의 별칭이 부산으로 된 것이다.
진위원의 좌표는 북위 31, 35, 13.2, 농경 130, 33, 18.3이다. 진위현이 진정한 부산이라는 도시다. 온조왕 제위 46년, 서기 28년 봄 2월에 왕이 돌아가셨다. 온조왕의 기록을 탐구하면서 알게 된 것은 결코 온조왕에 의하여 마한이 복속된 사실이 없다는 것과 고구려 유리왕과 대무신왕의 중부의 침략을 숨기려 한 내용이 주목될 만하다. 다시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